지난주였죠? 전남 무안에서 원형의 미확인 비행물체 UFO가 출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경찰서지라. 무슨 일이신겨? 시방 하늘에 둥글넓적한 물체가 날고 있어 불어. UFO인지 뭐식인지 그거 아니요? 아, 이게 뭔 일이다냐.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정말 UFO가 대한민국을 찾아온 걸까요? 과학계의 오랜 숙제이기도 한 UFO의 실존 여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아랑 이독실의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의 강아랑입니다. 네, 이독실입니다. 오늘은 조금 창피한 오프닝으로 시작해봤어요. 왜죠? 시방 자연스러웠는데. 하늘에 둥글넓적한 무언가 날고 있으라. 처음에 시방부터 시작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UFO 이 존재 믿으십니까? 그 UFO의 뜻을 생각해 보면 그냥 unidentified잖아요. 그렇게 네. 하면 그냥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주제에 집중하고 싶은 건 사실은 이제 외계인 여부잖아요. 그렇죠. 전 잘 모르겠어요. 불가지론에 가깝긴 한데 왠지 생각보다 우리 우주에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어떤 과학자들은 너무 흔해 빠졌다, 막 수천억 개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분은 되게 이건 특별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우리보다 고도의 문명이 있을 것인가 잘 모르겠다 생각해요. 미국에서 UFO를 공식 인정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달이었죠. 그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에서 UFO가 물리적으로 존재한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물론 미국 그 국가정보실에서는 UFO란 말을 안 쓰고 미확인된 항공 현상이라고 해서 UAP라고 하는 말을 쓰긴 UAP요? 했는데 UAP. 아무튼 관련 자료가 부족해서 UFO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규명하기는 힘들다 라고 밝혔다고 해요. 역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과학 없이 세상이 돌아가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과장창 없이는 이 팟빵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요. 무렴요. 뭐 예를 들면 또 독실 없이는 과장창이 돌아가지 않고 뭐 이런 거. 자 이제 본격적인 과학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최초로 동력 비행을 성공의 역사를 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이트 형제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지라 인류는 단지 하늘을 나는데 그치지 않고 저 먼 우주로 날아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대단하게도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요, 그 우주 여행이 어쩌면 대중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해주실 정말 특급 게스트, 별과 시와 소설을 사랑하는 글쓰는 천문학자 과학책방 갈다의 이명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다. 별과 시와 소설을 사랑하는 글쓰는 천문학자. 어떻게 이거 본인 이야기 맞습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 문학 동인회를 했어요. 오. 그래서 동인지도 내고 거기다 시도 발표하고 작년에 SF 단편 소설 하나 발표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해서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책이 그냥 나왔다. 글쓰는 천문학자 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앞서서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UFO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명현 대표님께서 바로 UFO 전문가셔요. 제가 UFO 전문가는 아니고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를 하는 그걸 세티라고 불러요. 네. 한국에는 세티 세티 코리아라는 조직이 이제 재건이 되는데 거기 제가 대표를 하고 있고요. UFO는 그러니까 있냐 없냐는 쟁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unidentified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unidentified flying object니까 뭔가 나타나는데 내가 몰라. 그러면 그냥 다 UFO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UFO의 쟁점은 그게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냐 아니냐.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요. 네, 이게 네네. 일단 너무 멀고요.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가 빛으로 4년을 가고 뭐 한 1초에 20km 가는 속도의 로켓으로 가도 한 5만 년에서 8만 년이 걸려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타고 오기가 되게 힘들죠. 어. 그렇게 빠른 로켓을 만들려 그러면 처음에 에너지를 많이 넣어가지고 연료를 많이 떼야 되는데 네. 대충 이렇게 장난삼아 계산해 보니까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로 뭐 한 500년, 1000년 만에 가려 그러면 태양을 비롯한 네. 태양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1초 만에 에너지를 다 태워야 돼요. 아이고. 그러면 어마어마하네. 이게 경제적으로 안 맞잖아요. 다닐 네네. 때마다 자기네. 그다음에 이런 몸뚱아리로 우리 100년 정도밖에 못 사는데 뭐 500년 이렇게 가려면 몇 세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힘들고 듣다 보니까 저도 확 떠오른 건데, 인간이 다른 어떤 외계 생명체에 접촉하기 위해서도 인간이 안 가고 그냥 인공지능 실어 보낼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만나게 될 게 어쩌면 인공지능 로봇일 것 같다 이렇게도
추측을 해요. 네. 과학자들은 UAP가 있다 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게 외계인이랑 연결하기 아직은, 위해서는 네. 아하. 이게 정말 인류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럼 인류사적인 사건이면 거기에 걸맞는 증거들이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단 하나의 증거도 없죠. 진짜 냉정하신 거예요. 정확하고 그러네. 철저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최근에 경쟁적으로 뉴스가 나왔죠. 이제 억만장자 갑부들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 같은 경우에 우주여행을 하고 왔고 그거에 이어서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도 오, 우주 관광에 뉴스에 성공했다라고 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민간의 우주 여행이라는 게 중요해요. 네. 그동안 뭐 미국 나사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그 우주 비행사나 과학자를 태우고 네. 유인 우주 탐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민간이라고 그러면 상업적인 여행을 의미해요. 자기 돈 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어서. 네, 그냥 가고 싶어서 어. 자기 돈 내고. 그러니까 리차드 브랜슨 회장이 간 거는 약간 특수관계인들이 주로 갔어요. 직원이라든가 이렇게. 베이조스 회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모를 했어요. 한 명을. 돈을 입찰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거의 한 320억 원 정도 내고 오, 꽤 간 많이 거, 네, 냈네요. 간 거로. 그러니까 이게 입찰하니까 막 올라가가지고 아. 합령을 태워주는데. 어. 네, 근데 이 두 건물의 우주 여행 날짜가 9일 차이잖아요. 네 맞아요. 신경전이 정말 상당했을 것 같은데 이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을 것 노력을 같아요. 했죠. 네. 그 사실은 제일 앞선 주자가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에요. 벌써 한 10몇 년 전부터 뭐 스타쉽 1, 2 이런 걸 통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경계가 있는데요. 네. 거기가 미국은 50마일이니까 80km. 네. 그다음에 유럽이나 러시아는 100km를 갔다 와야 우주를 쳐져요. 음. 그런데 거기를 통과하는 그 실험들을 많이 해서 성공을 제일 먼저 한 게 버진 갤럭틱이었어요. 네. 그 버진 갤럭틱은 탑승해서 갈 그 승객들을 모집을 벌써 몇 년 전에 다 했어요. 태우고 가려면 안정성 확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번 실험을 하다가 마지막 실험을 하는데 이것만 갔다 오면 이제 다 태우고 가겠다. 근데 그걸 폭발했어요. 그 실험이. 네, 그 실험이. 그래서 한참 동안 또 몇 년 유보가 되다가 그치. 그 2019년 아마 1월 달일 거예요. 네. 그때 그 성공했어요. 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루다가 그러니까 버진 갤럭틱이 이제 나섰는데 이게 보니까 버진 갤럭틱이 그러는 사이에 그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따라왔어요. 아마존 거기서 네. 또 하고 일론 머스크도 막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급해졌죠. 그래서 블루 오리진 7월 2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 달에 아폴로 11호가 착륙한 날이에요. 1969년 7월 20일. 그리고 바이킹 1호라고 하는 그 화성 탐사선이 착륙한 것도 1976년 7월 20일이에요. 일부러 맞춰놨. 베이조스 회장이 발표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급했죠. 그러니까 먼저 띄운 거죠. 그 리처드 브랜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도가 100km까지 안 갔죠. 그렇죠. 그 90km 뭐 요 정도 간 건데 그러면 이제 100km냐 80km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km가 카르만 라인이라 그래가지고요. 거기가 이제 성층권이고 공기가 희박해서 국제적으로 더 그거를 얘기하는데 미국은 꼭 마일로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0으로 딱 떨어져야 되니까 50마일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56 뭐 이런 기분 네, 나쁘니까. 기분 나쁘니까. 근데 아마 100km로 지금 통일시키자고 하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럼 지금 최초로 우주에 간 사람이 리처드 브랜슨이 아니게 될 수도 있고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네요. 네, 뭐 그렇게 하는데 뭐 그냥 끼워주겠죠. 지금 카르만 라인을 통과했었다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베이조스의 어떤 신기록들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게 이 베이조스 회장은 굉장히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7월 20일 날 날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자기가 타고 갔어요. 그리고 한 분은 82세인데 그분이 예전에 이제 제미니 계획이라 그래서 미국에서 우주 비행사를 뽑았는데 벌써 이전에. 네, 옛날에 60년대에 네. 훈련은 다 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1등을 하고 근데 남자를 다 보냈어요. 아, 여성이라는 이유로 못 여성이기 갔었군요 때문에. 당시에. 아하. 그래서 그게 좌절됐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픽업해가지고 직접 집으로 찾아갔대요. 가서 이제 당신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을 오. 하고 초청장을 주고 해서 그분이 탑승한 거예요. 이야. 그냥 의미가 있네. 진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령 우주 비행사 신기록을 세웠고요. 근데 이제 아까 옥션 그 이제 입찰 통해서 네. 오신 분인데 원래는 네덜란드의 엄청 부자인 분이 네. 됐어요. 이분이 스케줄이 겹친 거예요. 거기 도대체 뭐란 게 없어서 우주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사업 스케줄이 겹쳐서 누굴 보냈냐면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아.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려고 그러네. 야. 18살. 왜- 엄청나다. 아버지도 좀 열심히 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최연소 우주인 기록을 세웠어요.
그 베이조스 회장이 타고 간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가 풍성하죠. 야. 이제 민간 업체들이 나서기 시작했고 이런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기업이 아직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예천에 가면 그 뭐 항공우주 그 박물관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서 라이센스를 샀어요. 어떤 오. 라이센스요? 그 버진 갤럭틱처럼 100km 올라갔다 오는 그 패키지를 판매하는 아. 그래서 그런 회사가 이제 작은 회사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일종의 모집책이 되는 거죠. 한국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총판 뭐 네. 그러니까 여기서 모집해서 갈 수 있고 이렇게까지 지금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기술력으로 따지자면 어디까지 지금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정성도 굉장히 확보가 됐고요. 네. 지금처럼 뭐 100km 근처를 날아갔다 오는 이거는 해서 뭐 하루에도 몇 대씩 뜨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그 정도 네. 기술은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로켓을 쏘게 되면 그 아무래도 폭발 위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멀리 나갔다 하면 진입할 때 이게 타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100km 정도는 그런 거 없이 갔다 올 그냥, 수가 있거든요. 아. 뭐 비행기보다도 전체 확률은 안전하지 않을까. 오히려. 근데 사고가 나면 그냥 다 죽는 거잖아요. 너무 웃으시면서 이게 보험도 없지 않을까요? 보험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래요? 보험회사에서 네네.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되게 냉정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뭐 계산을. 몇 명한테 팔았는데 이게 발생할 확률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보험금이 책정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계산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렇구나. 이 과거의 선례들을 또 보면서 그렇죠. 네. 아유, 오늘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네네. 못한 이야기도 많죠? 네네. 오늘 함께해주신 이명현 대표님과 끝인사 함께할게요.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과장창 화이팅! 파이팅!